안녕하세요. 네. 하게 쟁쟁한 분들 뒤에 제가 들어와가지고 좀 부끄럽네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조금 더 재밌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현수님이 분위기 잔뜩 띄워놓으시진 않으셨지만, 네, 그래도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저희 콘서트라고 이름 붙였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에 준하게 조금 기분 좋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자, 먼저 저는 여기 이 사람이 전데 사진이랑 좀 많이 다르죠? 예, 옆으로 많이 살이 쪘어요. 이게 3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코로나 이후에 헬스장에서 코로나 옮을까 봐서 한 번도 안 갔더니 살이 이렇게 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딴 얘기 안 드리고 요것만 드리려고요. 어머니들이 이제 중학생 학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궁금하실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가 어렵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죠? 지금 국어 어렵다는 얘기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국어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그럼 중학교 때, 지금 우리 아이들 중학생인데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대비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말씀만 드리려고요. 저도 이제 이현쌤이랑 같이 연세대 졸업이고요. 명인학원에 있었고, 그 다음에 UA 입시 전문가 자격 취득해가지고 지금 입시 전문가 뭐 활동하는데 이름이 전문가라고 돼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전부 다 전문가죠. 깔끔하게 얘기할게요. 자, 중학교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뭘까요? 저는요, 요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어떤 얘기냐면 어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 내신 어렵다고 하던데요. 지금부터 고등 내신 해야 되죠? 라고 말하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솔직히 중학교 내신이 지금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서 자사고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어머니들을 제외하면 우리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중학교 내신이 솔직히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들 되게 싫어하세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있는 애들이 딱 듣고 중학교 내신은 진짜 쓸모없는 거지. 이렇게 해서 오늘 딱 들어가자마자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엄마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 오늘 UA 입시 전문가인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럴 때만 기억 잘하죠. 그죠? UA 입시 전문가인 사람한테 들었는데 있잖아. 중학교 내신 하나도 안 중요하대. 엄마 당황해요. 뭐라고? 중학교 내신 하나도 안 중요하대. 그래. 그래서 어쩌자고? 중간고사 때 놀라고. 어머니들 가만히 계실 거예요? 가만히 안 계실 거잖아요. 그죠? 중학교 내신이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기는 법을 아는 애들이 이겨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꼴찌하면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꼴찌하는 거예요. 지는 걸 학습한 애들은요, 계속 지기만 합니다. 왜냐? 내가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 합리화를 해요. 내가 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 내신 뭐가 중요하냐? 나 자사고 갈 거다 중요해요. 근데 자사고 보낼 부모님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경쟁에서 쾌감을 느끼는 타입인지 아니면 그냥 1등 하는 게 좋은 아이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자사고 보내셔야 돼요. 내가 1등 하는 걸 좋아하고 공부를 잘해서 자사고를 보냈는데 거기서부터 꼴등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무슨 짓을 하냐면 힙합을 하겠다 그래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수원 외고 애들을 좀 가르쳤어요. 제가 수원 외고 수업 5명 정원으로 수업 한번 했었는데 제일 못 간 친구가 고대 갔거든요. 예?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그쪽 친구들이 수시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맨날 중학교 때 전교 1등 하다가 갑자기 반딱 들어와. 전교 꼴등이나 10등이야. 그럼 애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인정 못 한다니까요? 왜 인정 못 해요? 난 1등인데 내가 10등이란 건. 아니 지금까지 1등이었는데 내가 10등이야. 그러면 내 문제야? 내 문제란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의 문제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왜 여기 엘리트들을 모아서 획일적인 공부를 시키느냐? 난 저항하겠다. 힙합을 하겠다. 하고 힙합 동아리에 들어가는데 자사고 어머니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사고에서 아이가 무슨 동아리를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힙합 동아리만은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힙합 동아리는 안 됩니다. 힙합 동아리는 안 돼요. 예? 나도 랩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힙합 동아리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대학 안 간 애들을 제가 3명 알아요. 굉장히 적죠, 그죠? 근데 자사고 보냈는데 대학 안 가는 3명이면 이거 굉장히 큰 건데. 그쵸?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등 내신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중학 내신 안 할 거니까 고등 내신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고등 내신 하는 게 지금 중딩 내신 하는 것보다 더 멍청한 짓이에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제가 많이 듣는 거. 저희 아이는요, 중학교 문제도 못 푸는데 수능 공부 어떻게 해요? 수능은 고2 때부터 해도 충분하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머니, 수능은 고2 때면 이미 늦었어요. 국어예요, 국어. 국어예요.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국어 고2 때 시작하면 어떻게 해도 1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물론 국어 4등급 나오는 애들을 저기 있는 중교쌤이랑 이열쌤이랑 같이 이 수원 지역에서 의대 보냈어요. 보냈습니다. 근데 드문 일이에요. 걔는 수학 100점이 나올 만큼 똑똑한 애였거든요. 그래서 방향성만 잡아줬더니 국어가 1등급 컷에 걸려가지고 지방의대 갔습니다. 근데 의대 갈 만큼 머리가 뛰어난 친구가 아니라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 수능은 어려우니까 수능 공부 안 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어머니, 위에 있는 질문 중에 2개를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그럼 어머니 아직 아마추어세요. 그리고 아마추어 학부모는 입시를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들 제발 부탁인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 말씀 여기 학생들 기억하고 계세요. 자, 하지만 어머니께 써먹지 마세요. 내가 혼나니까. 자, 어머니들은 아이들한테 항상 뭘 원하시냐면요, 프로 학생이 되길 원해요.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애들이 공부하고 있기를 바라죠. 그죠? 그죠? 근데 그래서 애들이 게임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너는 학생이 왜 공부를 하지 않느냐? 엄마는 주부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너는 학생으로서 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프로로서의 자세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이 프로 주부신 건 맞죠? 프로 학부모는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프로 학부모가 갖춰야 될 자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프로가 되기를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건 너무 가혹해요. 이따가 프로 학부모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뭐 제일 재밌는 거 먼저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게 와일드하게 넘겼는데 안 넘어가네? 자, 네. 야, 똑똑. 아, 이거구나. 자, 사실은요, 우리 진지하게 우리 어머니들 솔직한 얘기 하자고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보낼 돈은 있는데 국어학원 보낼 돈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자, 지금부터 수학학원 끊으시고 전부 국어학원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와요. 왜 아무도 안 와요? 국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수학학원 끊고 국어학원 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어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시기 때문에요. 지금 사실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국어보다 중요한 과목 없어요. 왠지 아세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국어 왜 중요한지. 니들도 잘 봐야 돼. 이건 있잖아. 니들이 봐야 돼. 너희 지금 중1이지, 그지? 중3 친구도 있나? 자, 중1하고 중3 친구 잘 보세요. 여기 봐봐. 이게 국어가 왜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야. 봐봐. 야, 사람이 내서 조사한 기업의 설문조사야. 우리 새로 뽑은 직원 중에 새로 뽑은 직원들 뭐가 제일 문제예요? 국어 능력이 문제예요 라고 말한다니까. 국어를 못해서 안 뽑는다고. 참고로 저기 맞춤법이 40%야. 맞춤법도 못해서 신입사원들한테 실망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 맨날 나온다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국어를 못하면 이제 취업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국어 중요해요. 왜냐면 못하면 취업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 아까짓 거 취업 안 해도 돼. 왜? 부모님들이 부자면 취업 왜 해요? 그죠? 다들 여기 근처에 땅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되겠지. 땅이 없으시면 니도 공부해야 된다. 자, 봐봐. 너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야. 집중해, 잘 봐. 야, 지금 너 지금 게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왜? 결혼을 못 하게 돼. 봐봐. 연인에게 가장 정 떨어지는 순간 1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 떨어지지. 안 그래? 데이트 약속을 잡았는데 있잖아. 안 와. 그러면 당연히 판이 깨져야지. 안 그래? 어머니들, 남편분께서 결혼기념일이다 라고 하고 우리 맛있는 거 스테이크 먹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놀라울 정도로 분노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고작 40%라니까요? 그럼 2등은 뭐야, 2등은? 맞춤법을 틀리는 게 결혼기념일 약속에 안 나온 거에 준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라니까요. 이거 결혼정보업체 가연에서 실제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예요? 야, 남학생들 지금 안 그래도 여학생들 수가 너무 적어. 니들이 결혼할 가능성은 지금 요만큼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맞춤법을 갈고 닦아야 돼요. 맞춤법을 갈고 닦지 않으면 너흰 끝장이야. 지금 저기서 중1이니까 막 쿨하게 했잖아. 너 이러고 있다고. 나 이러고 있다고. 왜? 언젠간 너희가 자라서 얼굴도 잘생겨지고 젠틀한 남자가 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너희는 지금 몇 안 되는 너희의 재능을 갈고 닦을 수밖에 없어요. 맞춤법 공부 안 하면 결혼이 안 돼. 어머니들, 자제분이 결혼도 못하고 쓸쓸하게 40, 50세에 혼자서 방에서 컴퓨터로 DC 인사이드 같은 거 하면서 세상에 대한 악독한 댓글 같은 거 다는 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뭐 하셔야 돼요? 구공부 하셔야 돼요. 왜요? 구공부를 해야 그래야 보세요, 어머니. 기념일 잊었을 때가 3위야. 기념일 잊는 것보다 맞춤법이 더 크다니까요. 국어 공부를 안 하시면 결혼을 못 해요. 지금 국어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자, 가연에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MBC에서도 맞춤법이 틀리면 정 떨어진다고. 아니 공영방송에서 정 떨어진다는 표현 써도 돼요? 정 떨어진대. 되게 진지하게, 이 아저씨 되게 진지하게 보고 있잖아. 정 떨어지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잖아,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정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자, 공부해야 돼, 국어. 그지? 왜? 정 떨어지니까. 자, 다시 돌아올게요. 어머니, 고등 내신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해야 되나요? 내신 준비해야 되나요? 수능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되죠?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마 이현 선생님이 또 얘기하시겠지만 어머니들 굉장히 크게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어머니들 지금 영어학원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그죠? 영어학원 다니는 분들 계시면 영어학원에서 뭐 가르쳐요 지금? 지금 수능 가르치죠. 지금 어학원 다니는 친구들 많잖아요, 근처에. 그죠?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영어 시간에 뭐 가르칠 거냐면요, 지금 수능 가르쳐요. 근데 우리 진지하게 말해볼까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수능 공부가 아니라 무슨 공부죠? 영어 내신입니다. 네, 고1 내신 공부해야 돼요. 근데 반대로 국어는 어떤 줄 아세요? 국어는 지금 시점에서 내신을 손대면 안 돼요. 국어는 지금 시점에서 수능을 손대야 됩니다. 영어랑 달라요. 왜냐? 보여드릴게요. 자, 아직 내신 때가 아니에요. 귀엽죠, 그죠? 네, 약간 닮았네요. 자, 고등학교에서 뭐 나오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로 뭐 나오냐면 이거 나와요. 글의 전개 방식, 표현상의 특징, 표현법이죠. 뭐 역설법 이딴 거. 그 다음 내용 일치불일치, 그 다음 문법, 같은 주제를 가진 작품 찾기 이거거든요. 모든 고등학교, 그러니까 자사고든 강북에 있는 똥통 쓰레기 학교든 모든 학교가 전부 다 똑같은 문제를 내요. 단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은 문제를 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수학이랑 다르게 국어는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식대로만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 형식으로 외워가봤자 틀린다니까요. 심지어 이 지역의 호매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네, 호매시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에 나와 있는 개념 말고 다른 개념,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국립국어원에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거 있죠. 그 파트로 문제 냈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국어를 잘해도 망해요. 국어 내신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국어 내신 백날 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지금은 국어 내신할 때가 아니에요. 그럼 국어 내신할 때가 아니면 무슨 공부해야 돼요? 국어 안 해도 돼요? 국어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죠? 그럼 뭘까요? 수능은 지금 시작해도 이미 늦었어요. 가슴 아픈 얘기네요. 자, 수능 만점자 비율입니다. 그래프를 잘못 만드신 게 아닌가요? 자, 그래프를 잘못 만드신 게 아닐까요? 와, 이거 보세요. 약간 복숭아 같아요, 그죠? 자,
작년 수능 만점자 0.08%요. 어머 선생님 1년치만 가지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재작년이요. 복붙한 거 아니에요? 복붙한 거 아니에요?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만점자 0.01%. 에이 선생님 만점자가 적은 건 당연하죠. 만점자가 수학은 더 어려운데 수학은 더 적었을 거 아니에요. 자, 재작년 수학 만점자 0.22%, 국어 0.01%. 수학 만점자가 좀 더 많아요. 항상 수학 만점자가 국어 만점자보다 많았어요. 왜 많았을까요? 수학 공부는 꾸준히 오래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시니까. 국어는 손을 안 대시니까. 국어 언제 손 대세요? 고2 때 급하게 선생님 수능을 이러면서. 뭐 그때도 어떻게든 살릴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 위를 보자니까요. 솔직히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중1 친구들은 아마 생각이 없을 거고 어머니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생각 없다 해서 미안해요.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 서울대 자제분이 서울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의대는요? 의대랑 서울대랑 한의대랑 붙었어요. 어디 가실 거예요? 네. 있잖아요. 서울대 의대랑 세브란스랑 붙었어요. 좀 더 고민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서울대 치대 붙었거든요. 근데 연대 의대 붙었어요. 자, 어디 가실 거예요? 그게 연대 의대죠, 그죠? 네, 역시 연대예요, 그죠? 참고로 고대 의대랑 서울대 치대면 서울대 치대 가세요. 자, 네, 고대에 대한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고대 옆에 살았거든요. 저 연대 나왔지만 고대 옆에 살았어요. 약간 막걸리 냄새 나는 동네예요. 자, 그래서 결국 가고 싶은 대학들이 있고 그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솔직히 니들도 있잖아. 니들 지금 여기서 있잖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근데 주제 파악해서 말 안 하는 거잖아. 만약에 누군가 너희한테 있잖아. 뜬금없이 잘 봐. 갑자기 밤에 자고 있는데 산신령 같은 사람이 꿈에 나와. 그러더니 자, 너를 서울대 의대 합격하게 해주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거기서 있잖아. 저는 인서울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 그지? 서울대도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자는 거지. 해야 된다 그런다고 하면 일찍 시작하는 게 맞잖아요. 왜요? 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우리 욕심 없는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주제 파악해가지고 있잖아. 중1 때는 생각이 없고 중2 때는 노느라 바쁘고 중3 때부터 있잖아. 인서울 이러고 있다가 고3이 되면 수도권도 괜찮아 엄마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자기 노력 때문에 자기 꿈을 제한하는 것보다 불행한 건 없어요. 욕심이 있으면 노력하자니까. 응? 자, 그럼요. 3월 모의고사에서요. 수능까지 점수 유지 얼마나 될까 볼까요? 보시면요. 3월 모의고사에서요. 이거 글씨 왜 이렇게 3% 5%가 아니라 빨간 거 하락이거든요. 자, 3월 모의고사 점수에서 국영수는 80%가 떨어져요. 30%가 유지하고요. 8%가 상승합니다. 무슨 얘기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에 수능 점수를 완성해 놓지 않으면 그러면 수능 점수가 떨어진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왜요? 지금 공부해야 안 떨어지니까. 탄탄하게 잡아놓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수능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머니들 혹시 있잖아요. 수능 지문 한번 읽어본 적 있으세요? 어머니들 수능 지문 안 읽어보셨죠? 어머니들 수능 지문 안 읽어보셨으면 어머니들 아직 프로 아니에요. 어머니 프로 아니에요. 얘들아 그러지 마세요. 집에 가가지고 엄마 혹시 수능 지문 읽어봤어? 그럼 엄마가 뭔 소리야 얘 밥이나 먹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아마추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수능 지문 정도는 읽어보셔야죠. 풀진 마시고요. 얼마나 어려운 걸 애들이 푸는지는 아셔야지.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지문 읽어보면 이렇게 생각한다고.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애는 수능으로 대학 못 가겠다. 내신에 올인시켜야겠다. 맨날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 실제로 수능이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어떻게 접하게 만드시면 되냐면 수능의 기본 원리가 얼마나 쉬운지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수능의 기본 원리가 뭔데요? 요거예요.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겠지.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이 정도는 대답할 수 있나 볼까요? 이 정도도 대답을 못하면 만약 뒤에 있는 친구들 내가 이걸 물어봤는데 니들이 대답을 못해. 그러면 니들이 친구 없는 이유는 성격 문제가 아니야. 응? 언어적 문제인 거예요. 다행이지, 그지? 잘 봐. 브라이언 쌤은 잘생기지 않았다. 사실 말하지 마세요. 질문에 대답하세요. 브라이언 쌤은 잘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HQ 쌤은 하고 빈칸 나왔어요. HQ 쌤 나야. 너 안 읽을래? 아까 여기 HQ 쌤은 어머니들이 대답해 주실래요? HQ 쌤은 네, 그죠. 잘생겼다잖아요. 어머니들 대답해 주셔야 돼요. 대답을 못 하시면 프로 어머니들이 아니에요. 다시 물어볼게요. 자, HQ 쌤은 네, 잘생겼다고요. 그죠? 거짓말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우리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있잖아요. 브라이언 쌤이 잘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HQ 쌤은 이란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HQ 쌤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결론을 뽑아낸다니까요. 왜? 이게 일상 대화에서 이 정도는 하는 거니까. 이게 수능이랑 어떻게 관련인지 아세요? 수능 문제 볼게요. 와, 씨. 갑자기 난이도 급격히 올라갔어요.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해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빈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오케이? 여기 들어가면 뭘까요? 응?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잘 봐.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해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모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니까 반대말이어야 되죠. 그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똑같은 말이죠. 그럼 그 앞이 반대여야 되죠. 뭐겠어요? 채권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겠죠. 이게 수능 문제라고. 뭐야? 브라이언 쌤은 잘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HQ 쌤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문장을 알고 있으면 수능에 나오는 이 문장도 풀 수 있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일상 대화 속에서 평가원 원리가 어떤지를 정확히 외우고 계시면 그럼 N간에서 문제 다 맞춘다 이거죠. 더 어려운 거 해볼까요? 자, 이 방에는 브라이언 쌤과 현기 쌤이 있어요. 자, 현기 쌤은 전데, 자, 둘 중에 한 명은 미남이에요. 자, HQ 쌤이 현기 쌤이요. 브라이언 쌤은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럼 HQ 쌤은 잘생겼죠, 그죠? 그죠?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죠? 네. 다 물어본 거예요. 뭐 강요하는 게 아니야. HQ 쌤은 잘생겼다겠죠. 왜? 둘 중에 하나니까. 그죠? 잘 보세요. 이게 2019학년도 9월 모의고사 슈퍼킬러 지문으로 나왔어요. 간접 점유로 소유권 이전이 공시될 경우에는 점유 계정과 반환 청구권 양도가 있다. 와, 딱 듣자마자 숨이 턱턱 막히죠? 이게 수능 문제예요. 근데 구조 아까랑 똑같아요. 간접 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에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을 못해요.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는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되겠죠. 이게 수능의 원리라고요. 일상 대화 정도를 할 수 있는 수준이시면요, 요 정도는 맞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어려워요. 내가 지금 중학생인데 고등학생도 아닌데 수능을 잘 풀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차이죠. 다짜고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수능 문제 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능에선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너희는 일상 대화 속에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핵심이겠죠. 그죠? 자, 끝났어요. 고등국어는요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어려워요. 만점자가 쥐똥만큼 나오니까요. 중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수능에 적응하는 공부를 하시면 돼요. 수능에 적응하는 공부 어떤 거? 평가원의 원리를 바탕으로 쉽게 공부하는 거. 요거 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이런 얘기하고 마무리 드리려고요. 학생하고요 강사하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이 모두 프로가 돼야 입시가 성공해요. 전 이걸 팀이라고 말합니다. 한 팀으로서 모두 프로가 돼야 돼요. 그럼 학부모님이 프로인 건 어떤 건가? 학부모님들은 정보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정보 중에 쓸데없는 정보가 뭔지 가짜 정보가 뭔지를 정확히 캐치하셔야 좋은 학부모예요. 왜요? 분명히 중학교 말쯤 되면 이제 드디어 학부모님 사이에 온갖 얘기 다 돌아요.
자사고를 보내야 되느니, 가면 뭐 이과를 뭐 지금 뭐야 저 뭐죠? 이제 막 바뀌잖아요, 입시. 그죠? 입시 바뀌면서 뭐 무슨 고교 학점제 되면서 애들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니, 학원을 대치동으로 보내야 되느니,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여름 방학에는 썸머를 보내야 되고, 겨울 방학에는 윈터를 보내야 되고, 대치동을 보내야 되고, 평촌을 보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실 거라고요. 우리 애는 수시 아니면 답이 없고, 우리 아이는 내신 등급이 몇 등급인데 이러면 인서울은 가겠지, 뭐 이런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정보가 뭔지를 알고 계시는 게 프로 학부모님의 조건 1번이에요. 그럼 프로 학부모님의 조건 2번, 학생과 싸우지 않는다예요. 어머니, 학생들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왜요? 어머니들은 항상 아이를 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는 거가 기억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집보다 학원에, 학교에 더 오래 있어요. 그럼 애들이 집에서 쉬는 건 딱 그 시간 쉬는 거예요. 물론 새벽까지 게임을 했을 때 등짝을 때리고 싶은 욕망이 있으시겠지만, 애가 집에서 늦게까지 게임을 한다면 그걸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 그러니까 애들이랑 저랑 입시에 대해서 내가 그들보다 잘 알고 있다는 어떤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말을 들어요. 그럼 어머니가 하는 얘기들 왜 안 들어요? 입시에 대해서 어머니가 하는 얘기 왜 안 들을까요? 아이들보다 어머니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청춘 드라마에서 맨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막 엄마 화내요. 딱이 맞아. 그럼 막 이렇게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러잖아요. 그죠?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든 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래서 팀워크를 나누자는 거예요. 학생은 프로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머니는 정보를 캐치하고 애들을 달래주시면 돼요. 공부시키고 화내고 방향 잡아주고 하는 건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나눠주셔야 그래야 제대로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게 입시를 성공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희 모두 학생 강사 학부모님 모두 프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 이 수원지역 호매실에서도 기적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